네, 지니어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국진TV 전국진입니다. 제가 평소에 주작간별 컨텐츠를 하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기를 당하는 사람, 좀 넓게 보면은 뭔가에 속는 사람은 운이 나빠서 혹은 어쩌다가 그렇게 당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그렇게 당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이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찍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제가 어떤 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냐면 좀 전에 언급한 이 영상에서 제가 예전에 주작감별을 했던 판판이라는 유튜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 근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세한 거는 이 영상에 있지만 그 내용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저 영상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거를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구독자가 한 30만인가 40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그 판판이라는 채널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주작감별 초창기에 이런 영상이나 그리고 이 영상에서도 판판이님 영상을 주작감별 했었는데요. 근데 이 판판이님 그러니까 판판이라는 채널이 지금은 없습니다. 보시면은 유튜브에서 판판이라고 치면은 판판이라는 채널이 안 나옵니다. 네.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판파니님은 본인 채널을 다른 사람한테 팔고 지금은 이제 유튜브 활동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게 판파니님한테 채널을 구매한 사람은 현재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마초의 재테크TV라는 채널로 채널 이름과 뭐 프로필 사진, 채널 아트까지 다 변경 완료된 상태입니다. 근데 뭐 영상들을 보시면은 약 5개월에서 4개월 전까지만 뭐 한 영상 4개 정도만 올리고 그 이후로는 뭐 다른 영상 업로드나 다른 활동 같은 것들도 안 보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이 부분까지는 말씀드렸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러면은 과연 지금 이 마초의 재테크TV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왜 굳이 판판이라는 채널을 사와서 이렇게 변경을 했을까? 사실 그냥 좀 단순하게 보면은 판파네님 채널 자체는 뭔가 어린 친구들, 잼민이들 상대로 하는 그런 주작 몰카 관련 채널이었고 지금 이 채널은 대충 보면은 뭔가 재테크 TV로 돼 있는 거 보면은 말 그대로 재테크에 관심이 있고 그런 뭐 사회초년생부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구한테 효과적인 채널일 텐데 왜 그 사람은 판판이라는 채널을 사서 이렇게 바꿨을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겉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 마초의 재테크TV라는 채널에서 올리는 컨텐츠들을 보면은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한 개만 보면요. 영상을 클릭하면은 이런 화면이 바로 나오는데 보시면은 뭐 GSBM 마초점 그리고 뭐 카톡 아이디가 나오고 이게 FX 마진거래 맞나요? 네 맞네요. 제가 구글에 GSBM 마초점 마진거래 FX 이렇게 치니까 FX 마진거래 GSBM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현재는 도박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아마 불법이라고 판결이 났을 거예요. 이 마진거래라는 게. 아무튼 그런 어떤 돈놀이 하는 거를 보여주는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기랑 다르게 뭔가 정석적인 재테크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이 마초의 재테크TV를 운영하는 사람은 왜 굳이 판파니 채널을 사와서 이런 채널로 바꿨을까? 그 이유는 네. 판판이라는 채널을 구독하던 사람들은 그 주작 몰카를 못 알아채고 그런 영상을 보면서 막 낄낄 웃고 막 재밌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완전 속아 넘어가서 막 이렇게 감정이입하고 아무튼 그런 엄청 뭐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능이 떨어지는 재민이들이나 그런 어떤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한테 이런 식으로 돈 벌기 쉽습니다. 뭐 실시간 30만 원 벌기 이러면서 뭔가 사기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순수한 친구들이 모여있는 곳이 판파니 채널이었고 그 판파니님이 얼마를 받고 채널을 판매했는지 그리고 유튜브 활동을 왜 접었는지 그런 거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뭐 결론이 그거죠. 뭔가 잘 속이기 쉬운 애들이 모여있는 채널이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제가 맨 처음에 말했던 사기를 당하고 속는 사람들은 뭔가 정해져 있다라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판파네님이 방금 보신 이 사례 말고도 한 개의 채널을 더 판매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로 보여드리면 여기에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말킥 판판이라고 치면요 뭐 이런 영상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영상을 볼게요. 이 영상을 보시면은 뭐 판파네님의 공지 영상입니다. 판파네님 구독자들은 보삼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보시면 판파네님 채널이 정지가 돼가지고 판파네님이 이 영상을 업로드해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보다 이 댓글을 볼게요. 댓글에 보시면은 여기 말킥이라는 분이 직접 댓글을 달았습니다. 판파니 형 복구한 채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채널 이름이 여기 이슈라고 돼 있죠. 이슈 here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슈 이 채널로 바뀌어져 있는데 뭔가 중간에 과정이 한 개 더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여드리면 이 영상 말고 다시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번에는 이 위에 걸 볼게요. 이 위에 영상을 보면은 이 영상도 내용은 볼 거 없고요. 댓글을 보면은 여기 있다. 2분 32초 23 커플이 누구임 돼 있죠. 그래서 2분 32초 이 부분으로 가보면 영상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봤던 여기 이슈 요게 보이죠. 이걸 보면은 판판이 형 구독해줘요. 이게 아마 말킹님이 달아놓은 멘트 같아요. 그러니까 구독을 해달라고 추천하는 어떤 버튼을 당시에는 판판이님이 새로 만든 채널, 그러니까 원래 있는 채널이 정지당했다고 하면서 새로 만든 채널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구독자를 밀어주는 그런 행위를 했는데 그 세컨 채널이 이 여기 이슈라는 채널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조사하면서 뭔가 심증으로 와 그럴 것 같은데 라고 생각든 게 뭐냐면은 이 여기 이슈라는 채널이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이름이 여기 이슈가 되기 전에는 뭐였냐면 이 플레이보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이슈라고 돼 있죠. 여기서 쭉 보시면은 최근에는 다 이렇게 여기 이슈라는 채널 관련 영상들입니다. 맞죠? 근데 쭉 내리다 보면요, 한참 내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2021년 1월 7일 날부터 여기 이슈라는 채널로 바꿔가지고 영상을 올렸고, 그 전에 그러니까 2020년 5월 27일이 마지막 영상이었네요. 23 커플이라는 채널이 그 전에는 쭉 활동했었습니다. 장난으로 시작했다가 상처만 남긴 어쩌고저쩌고 쭉 이렇게 23 커플이라는 채널의 영상들이 그 밑으로 쫙 있습니다. 보이시죠? 쭉 내리다 보면 네, 끝인 거 봅니다. 이 이상 커플이라는 채널이 범인인 거죠. 그러니까 2019년 1월 16일 날 이분들이 제일 첫 영상을 올렸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정리를 해보면 1. 원래 판판이의 본 채널은 마초의 재테크 TV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판판이가 채널이 정지당했다면서 새로 만든 세컨 채널, 이게 처음에는 23 커플이라는 채널로 바뀌었다가 현재는 여기 이슈 이 채널로 바뀐 거죠. 네, 이해되시죠? 그 판파네님의 30만, 40만 정도 되던 페이지는 이걸로 바뀌었고, 판파네님이 새로 만든 채널은 처음에는 23 커플 채널로 바뀌었다가 그게 또 잘 안되니까 이분들이 또 이 채널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3 커플이라는 채널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니까 구글에다가 쳐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이 중에서 이런 걸 봐도요, 이런 거 보면은 이게 기사거리가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기사인데, 보시면은 유튜버 23 커플 카카오톡 대화 내용 복구 전문 엠리퍼로 사진 복원 성공, 뭐 이런 기사인데 딱 봐도 그냥 광고죠, 광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작을 한 것 같아요. 뭐냐 왜네요. 내용이 부부싸움을 하고 홧김에 두 사람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핸드폰 속 사진을 모두 지워버린 사태가 발생했다. 뭔가 딱 느낌이 오죠. 저런 식으로 주작을 해서 결론적으로 뭐 이런 업체에서 다 복구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식의 어떤 광고였겠죠. 그리고 그 광고를 하는 것도 이렇게 인터넷 찌라시 같은 그런 언론사를 통해서 또 보도자료 내고 뭐 전형적인 어떤 그리고 이 뒤에는 실버 버튼인데 뭐 이 실버 버튼의 상당수의 지분은 판파네님이 들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이걸 보면요, 판파네님이 사실은 이 부분, 이게 사실은 채널을 팔기 위한 어떤 큰 그림이 아니었을까 사실 생각됩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채널을 팔기 위해서 본인의 본 채널을 정지당했다고 하면서 잠시 이렇게 비활성해놨다가 새로 채널을 만들고 거기로 많은 구독자를 유입시킨 다음에 이제 그 채널을 저 이상 커플이라는 유튜버들한테 팔아넘긴 거죠. 네, 이런 것들도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그 채널 구독자들은 잼민이들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구독 안 한 유튜버가 뭐 뜨든 뭐 구독이 돼 있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뭐 떴는데 그냥 뭐 있네 하면서 그냥 보고, 그런 친구들, 그런 수준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런 채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현재는 이 23 커플이라는 이분들에 대해서 남아있는 영상이라던가 뭐 그런 기록들이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찾다 보니까 이거는 나오더라고요. 이거 네, 페이스북 페이지는 아직 남아있어서 보니까 영상이 딱 한 개 올라와 있는데 커플 몰카를 해가지고 영상 내용을 보시면은 대놓고 또 주작을 합니다. 네, 그런 영상들을 찍으셨던 것 같고, 뭐 이 또한 원래 판파네님이 모아줬던
그러니까 그 세컨 채널로 이렇게 모았던 구독자층 자체가 재민이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몰카가 또 먹혔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고요. 사실 요 사례 말고도요. 이 사례 말고도 제가 이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 중에 과거에 장인석, 손동혁 이분들 채널도 이렇게 어떻게 변해왔는지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그 판파니님의 채널 거래 정황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이런 어떤 채널 거래를 하고 이런 것들을 뭐 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제가 뭐 저런 식으로 채널을 다른 사람한테 팔고 채널의 이름을 바꾸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저희 구독자분들 그러니까 지니어스 여러분들은 알아챌 것 같은데 저 친구들은 그 재민이 친구들은 확실히 조금 그런 거를 판별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채널을 사가지고 저런 식으로 돈 벌기 쉽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저렇게 FX 마진 거래 뭐 아니면 다른 어떤 상업적인 도박 같은 그런 서비스를 소개하면서 홍보 활동을 하는 거죠. 네. 이 사례 말고도 뭐 이렇게 장인석 FX 마진 거래라고 치면은 뭐 다양한 이미지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사진을 보면은 지금 회원 가입하셔서 2만원 지원 받으세요. 그리고 위에 카카오톡 아이디 또 있고 이거 말고도 이런 사진도 있죠. 뒤에 배경에 FX 돼 있고 이 장인석 님이 홍보하실 때 그런 화면인 것 같습니다. 이 말고도 또 FX 마진 거래의 또 홍보대사 중에 유명하신 홍정우 이렇게 FX하고 광고라고 쳐야 되구나. 이렇게 치면은 뭐 이런 이미지도 나오네요. 홍정우 친구들이 돈이 많고 성공한 이유 골드라임 루비점 광고돼 있고 이거는 또 100만원으로 일주일 만에 3천만원 만든 유튜버 지금 회원가입 시 즉시 5만원 지급 골드라임 뭐 이렇게 나오죠. 아마 예전에 저런 광고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말고도 뭐 이거는 누구더라? 점천수라는 분인데 여기도 보시면은 아직까지도 이 FX라는 게 안 좋게 보여질지라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또 홍보하는 그러니까 뭐 장인성님, 홍정훈님, 뭐 점천수님 뭐 저런 사람들 이렇게 앞에 돈 깔아놓고 돈 세면서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제 장인성님이고 위에 또 FXCT라고 돼 있죠. 저희 때문에 돈을 벌어서 왔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저런 분들이 저렇게 FX 마진 거래 관련해서 광고를 많이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꽤 짭짤한 수입을 얻으셨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 당연히 저들을 팔로우하는 구독하는 그런 친구들이 이 세상 물정 모르는 뭐 좀 멍청한 그런 어린 친구들일 거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한테 돈다발 보여주고 좋은 차 몇 개 보여주고 하면서 나는 이런 식으로 돈 벌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광고 올리고 영상 올리고 하면은 그 구독자 친구들이 막 모이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 돈 태워주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하고 싶었던 게 이런 겁니다. 뭐 언뜻 생각하면은 뭐 사기라는 걸 당하는 게 그냥 진짜로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운이 안 좋아서 그냥 똥밟았다 치고 뭐 그런 식으로 당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는 저런 식으로 사기를 당하는 속는 사람들도 어느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미리 좀 타겟팅이 돼 있다 이런 거죠. 과연 만약에 저들의 말을 믿고 FX 마진 거래라던가 그 밖에 어떤 다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애초에 저들이 올리는 주작 영상 그런 것들이 안 속고 그래서 안 속아서 재미가 없어서 구독을 안 했다면은 과연 저들이 저렇게 광고하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 거기에 휘말려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 뭐 그런 친구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거라고 기대는 안 하지만 혹시나 보고 있다면 뭐 본인들 말로는 주작이어도 재밌으면 되는 거 아님?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 영상을 계속 접하고 그 유튜버를 접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 번에 훅 간다는 거죠. 예. 그렇고요. 사실 또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 영상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기획을 하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뭔가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이게 참 주작 유튜버의 역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런 유튜버들 그러니까 주작 몰카를 그냥 뭐 대놓고 해도 속아주는 구독자들이 있는 그런 유튜버들한테 오히려 광고가 더 잘 붙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리고 뭐 제 핑계일 수도 있는데 이게 저렇게 막 사람들 말에 잘 휘둘리고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은 뭐 우르르 갔다가 뭐 그런 어떤 개돼지 같은 친구들이 많은 채널일수록 기업 측에서 광고주가 광고를 부탁하기에 너무 좋은 거죠. 네. 유튜버가 한마디만 해주면은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저 써봤는데 좋아요 뭐 비록 안 써봤을지라도 뭐 그런 식으로 몇 마디만 해주면은 그 또 이제 우리 또 충실한 또 이제 그런 친구들은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 광고주가 광고하는 그 상품 서비스들을 바로 이렇게 구매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광고주 입장에서도 광고 효과 톡톡히 보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저희 지니어스 여러분들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저한테 광고가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나름대로 뭐 자부심, 뭐 프라이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뭔가 어설픈 광고주들은 저한테 광고를 맡길 엄두도 못 내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정신 승리하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광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이제까지 올렸던 제대로 된 광고 영상은 한 개였죠. 근데 사실은 저한테도 몇 번의 광고 제의가 왔었습니다. 근데 뭔가 거기에 대해서 광고를 하면은 구독자분들이 좀 싫어할 만한 그런 기업의 제품이나 뭐 서비스가 광고 제안이 들어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저 나름대로 뭐 거르고 거르다 보니까 그때 했던 책 광고 한 개가 전부였고, 네, 그랬었습니다. 하여튼 뭐 제품이나 서비스에 자신 있는 광고주분들은 또 이제 또 저를 또 이용해 주시면은 또 열심히 한번 뭐 그렇고요. 이게 또 말을 하다 보니까 많이 또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뭔가 영업사원들이 영업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딜러들이 영업을 할 때 제가 뭐 어디서 주워들은 바로는 흔히 한 60개월 정도 할부를 한다고 봤을 때, 자동차 할부를 한다고 봤을 때 60개월이면 5년이니까 뭐 5년마다 차를 바꾼다고 일반적으로 가정을 했을 때, 그런 영업사원분들이 과거 5년 전에 차를 샀던 분들의 명단을 보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전화를 드리면서 뭐 혹시 뭐 차 바꾸실 때 안 됐나요? 이렇게 하면서 영업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볼 때 그분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명단, 그런 거를 뭐 DB라고 흔히 하죠. 데이터베이스 DB라고 하는데, 그 DB 안에, 그 명단 안에 이름 있는 사람들은 그 영업사원에 타겟팅이 돼가지고 그 영업사원한테 차를 바꿀 확률이 그래도 조금 높겠죠. 그런 것처럼 사기를 치려고 하는, 남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명단 안에 제발로 들어가지 말자고요, 우리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굳이 내가 내 발로 나한테 사기 쳐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어떤 데이터베이스 속으로 뭐 다이빙 할 필요는 없잖아요. 맞죠? 근데 뭐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정작 이 영상을 봐야 될 친구들은 안 볼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네, 안 보겠죠? 하여튼 뭐 제가 이번 영상에서 하고 싶었던 말, 속는 사람들은 어쩌면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 미리 계획된 어떤 타겟팅이 완료된 어떤 그런 대상 중에 한 명이 나였기 때문에 내가 속임을 당했고 사기를 당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말로 결론을 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영상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